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강사 이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아두이노와 프로그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017년도인데요. 오늘날의 TV에서 많이 나오는 것, 바로 뭡니까? 드론도 많이 나오죠. 기술적인 것으로 봤을 때 드론도 많이 나오고, 또 3D 프린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또 4차 혁명이니 뭐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AI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은 지금 이제 시대적인 기술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면 하드웨어만 잘 했으면 됐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서로 융합되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이와 같은 시대로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두이노와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수업을 한 내용들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반영을 한 그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어떻게 구동하고, 또한 하드웨어는 또한 어떻게 이 소프트웨어에게 그와 같은 데이터를 던져주는지, 그와 같은 사항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뭐 저희 강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지만, 유튜브라든가 기존에 많은 채널들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이제 다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뭡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문제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은 또 지금 진행하는 이 같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또한 묻기도 할 것이고요. 또한 물을 때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지? 라는 부분들을 매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진행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항들 좀 더 깊숙하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또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T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듯이 앞으로의 기술 트렌드는요, 단일 기술에서 이제 융합 기술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하드웨어면 하드웨어만 잘하면 되는 그 같은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 둘이 이제 융합이 되어는 그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융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제가 융합에 관련된 한자어를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융은 녹을 융입니다. 그 다음에 녹다, 그 다음에 뭐 녹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합은 여기다 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여서 같이 합하는 거, 즉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어떻게 하나로 합하여지거나 그렇게 만드는 것을 융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우리 주변에는 지금 많이 보이는 그와 같은 그 융합의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여기 드론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주변에서 많이 가지고 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뭐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상용화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상용화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택배이죠. 그래서 뭔가를 물건을 보내주는 거.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와 같이 물건을 보내주는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부분이요, 바로 드론 택시입니다. 그렇죠? 드론 택시에서 모든 그 시스템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로 또 동작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드론이 가서 거기에 딱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요건 중국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게 되면 요 의료 장비를 이렇게 보내주죠. 그래서 구급약이라든가, 그렇죠, 급하게 필요한 약들을 빨리 보내야 될. 그래서 요즘에는 차가 워낙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치에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와 같이 드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개인이 가지고 노는 취미생활을 했던 드론이 이제는 이와 같이 택배라든가 택시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치료에 이렇게 사용되는 이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접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편안하게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인데요. 자,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 센서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GPS, 요즘 GPS 뭐 내비게이션에도 달려져 있고 다 달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당연히 뭐 GP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센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레이저 스캐너가 있어서 어떤 사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기기적인 부분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이와 같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책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차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판단해 줄 수 있는 즉 사람의 귀와 눈과 그 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이 부착되고 그런 것들을 잘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판단하는 거 바로 뭡니까? 바로 소프트웨어가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만 이와 같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3D 프린터인데요. 자, 3D 프린터는 그 자율주행 차도 많이 언급이 됐지만 3D 프린터는 더 이전부터 계속 언급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옆에 보면은 조그마한 이게 스마트폰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독립적인 어떤 전화만의 기능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기를 동작하고 연결하고 소통하는 그 같은 도구로 이렇게 변신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가 단순하게 모델만 해주느냐?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상에 관련, 의학에 관련된 사항들도 요즘 해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치아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고관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요 조그만 이렇게 로봇이 하나 있는데요. 요것은 뭐 시제품, 그래서 요걸 시제품이라 봅시다. 그래서 요 같은 시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대량 생산하기 전에 미리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할 때도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플라스틱 모델만 전부 다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음식에도 적용할 수 있는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하는 이것이 다른 것하고 융합이 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포스터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빅히어로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아이언맨 뭐 다 보셨죠. 그 다음에 배트맨이 있습니다. 배트맨은 뭐 명작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그 인기를 누렸는데요. 자, 빅히어로와 아이언맨, 그 다음에 여기 배트맨,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기술적인 거. 자, 뭐가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그래서 보면은 자, 이런 부분이 있죠. 개인 제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빅히어로에서 보면 여기 형이 있는데요. 형도 무엇인가를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일명 이런 분들을 요즘에는 메이커라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서서히 메이커로 우리가 서서히 우리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해 나갈 텐데요. 아무튼 이거 메이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생도 있는데 삼촌인가요? 형인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아이도 어떻습니까? 뭔가를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아이언맨, 당연히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어내죠. 자, 그 다음에 배트맨도 물론 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렇죠? 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제 주문해서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본인도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제조업이 가능한 시대로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만든 물품만 우리가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그렇죠? 직접 만들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많이 얘기하는 것 바로 뭡니까?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이란 부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을 이제 서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통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보내주면서 서로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사항들을 이제 전송해주고 그것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동작하는 그런 것을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듯이 개인 제조업과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 같은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오픈소스를 사용한 아두이노이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저희 시대에는 저는 그 컴퓨터는 애플부터 그 다음에 XT, AT, 그 다음에 286, 386, 뭐 486, 그다음 펜티엄 넘어오는 그것을 다 써봤는데요. 그때 286 정도 되는 그 정도 컴퓨터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낮긴 낮죠. 하지만 센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기는 충분합니다. 자, 그다음에 라즈베리 파이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 그 툴이 이와 같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이와 같이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실제로 프레임과 센서, 하드웨어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아두이노는요, 단순하게 하드웨어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하지만 이 하드웨어 중에서도 센서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조명이라든가 뭐 전자부품 다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 인터넷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와도 당연히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LCD라든가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센서는 좀 어떤 센서일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빛이라든가 온도, 습도, 뭐 수위, 유량, 뭐 공기 거리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고요. 그보다 더 복잡한 그와 여러 가지 센서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부분들을 이와 같은 아두이노에 서로 연결하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프로그래밍으로 다룰 수 있게 되죠. 물론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언어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가 같이 병행을 할 텐데요. 자, 소프트웨어는 여기서는 C 언어와 C++ 언어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만 알아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물론 C++의 어떤 간편한 문법이라든가 클래스의 메서드 정도, 즉 함수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면 충분하죠.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들만 가져와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자,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뭐 컴파일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무료로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 사이트에서 여기 나오는 그 ID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 프로그램 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도 이와 같이 아두이노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원활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같은 아두이노와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전문 지식, 그렇죠? 전문 지식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여러 가지 그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뭐 서적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서적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도 이 같은 전문 지식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어떻게라는 부분들은 이제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뭐 KOCW, 뭐 무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있고요. 근데 이제는 이와 같은 부분을 내가 알았어요. 이제는 이것을 가져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무엇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강의를 쭉 진행하면서도 몇 번 물을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에 대한 해답도 조금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약간의 뭐 팁이라 할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을 이해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질을 알면은 이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열립니다. 실제로 열리죠. 예. 근데 이와 같은 본질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응용되어 있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응용된 것은 굉장히 화려하죠. 이 화려한 것만 보고서 여기를 맞춰서 달려고 하니 만약에 이 응용되는 부분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또 바뀌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본질을 알면은 이 응용이 여러 형태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맞춰서 나름대로 다 적응을 우리가 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본질에 대한 의미를 제가 한번 국어사전에서,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면은 본디부터 가지고 있는 사물 자체의 성질, 그 다음에 모습,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근본적인 성질을 뭐라고 합니까?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본질을 어떻게 찾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질은 여기 나오듯이 개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개념은 어디에서 나올까? 바로 저는 단어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한 뜻풀이를 하면은 그 본질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조금씩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보면 단어의 뜻을 찾고 비교, 분석, 그 다음에 종합을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하죠. 한 번 하고 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있게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본질과 함께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 고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새로이 어떤 이 시대에 갑자기 뿅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거죠. 과거에 있던 겁니다.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있던 거죠. 어떻습니까? 과거에 마차도 있었잖아요. 마차 이제는 어떻습니까? 말로도 있었잖아요. 그것이 변화되고 조금씩 덧붙여져서 지금의 자동차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그 선인들, 그렇죠? 이 분들의 그 같은 지혜를 우리가 조금 학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전들을 보는데요. 자, 이 고전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전은 언어, 문학, 역사, 철학,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생물, 그 다음에 뭐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부분에서 하나씩 이제 튀어나오고 거기에 우리의 아이디어가 덧붙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조금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은 고전 읽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들 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고전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구글에서 또는 뭐 검색만 해봐도 금방 그 리스트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한 계획을 잡고서 고전 읽기를 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고전 읽기를 우리가 보통 뭐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인문학은 여기 나오듯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과 사람을 연결하고 사람과 자연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같은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 같은 개념
나온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오늘날의 이제 스마트폰이 바로 그와 같은 연결을 하고 있죠. 소통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도 갑자기 어디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 같은 개념이 쭉 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전부 다 합친 게 뭡니까? 바로 오늘날의 스마트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있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고전을 읽을 때는 여기 나오듯이 목적이 있는 고전 읽기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고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씩 할 수 있는 그 같은 힘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예입니다. 이것은 예로서 세인트 존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서부터 4학년까지 그렇죠? 고전 100권을 읽는 것이 그들의 그 학교 그 수업 방식이죠. 그래서 이 그 100권을 통해서 전부 다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고전을 본다고 해서 그냥 철학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학이라든가 생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전도 다 있죠. 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범위의 그 같은 학문들을 총 다 배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인트 존스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듯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스스로가 공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토론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토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 토론이라든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토론을 통해서 나도 거기에 대한 생각을 던지고 또 거기에 대한 의문을 또 가져볼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 토론자들을 통해서 서로 답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같은 거지만, 다르게 생각한다. 그럼 무엇의 차이가 있을까? 하면서 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의 예로서 세인트 존스 대학의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진행하시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생각을 쭉 하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프로젝트를 이제 설정하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스마트팜을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목표는 자급자족. 그렇죠? 자급자족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 자동화 농법에 거창하게 되어 있는데, 별 내용은 없고요. 이와 같이 그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그 식물들을 또는 채소들을 이제 양육하고 길러내는 그 같은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이 저희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식물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식물을 이와 같은 시스템 아래에서 이제 키워내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사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하고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병충해도 있지만, 식물 농장 같은 경우에는 수경 재배를 물에서 재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일이 다니면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아두이노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행하면서 이제 몇몇 가지 아두이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하나 세션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농업하고 관련된 그 같은 사항들이 하나씩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 이제 아두이노와 프로그래밍인데요. 이제는 좀 그 프로그래밍이라 하면은 이제 그 모니터에서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두이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의 C 언어만 아셔도 돼요. 그래서 C 언어 정도만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나오는 아두이노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는 가격이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마이크 컨트롤러는 굉장히 비쌀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게 정품은요, 이탈리아 정품은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고요. 그 다음에 그에 호환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제품이 하지만 10,000원 이하, 그래서 8,000원 이하인가요? 그 정도에서도
이 그 아두이노 호환되는 같은 제품을 구입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면 금전적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가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두이노와 프로그램이 장황하게 말씀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쭉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또 관심 있으신 것 같은 학생들을 또 여기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본질적인 부분들도 제가 쭉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같이 따라 나간다면 저도 그것을 강의하면서 확인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은 배워서 확인하게 되는 서로가 돕는 그래서 같이 성장하는 그 같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저는 다음 시간에 실제 그 아두이노와 프로그램의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